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아빠 건축가입니다. 저도 아빠이면서 건축가이면서 건축교육자이면서 무언가를 짓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합치면 사실은 아빠 건축가란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각자 아이를 한 명씩 키우는 아빠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놀아준 아빠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데도 데리고 다니고 뭘 만드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쌓았던 그러니까 아이 세대와의 어떤 공감하는 그런 것들,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건축가로서 이제 놀이 공간에 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. 어린이들 세대를 위한 거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, 또 놀이에 대한 공간, 그래서 놀이를 짓다. 사실은 놀이터를 짓는다는 거를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건축을 짓는 거와 구별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건축도 아이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가 사는 공간이고, 놀이 공간도 사실은 어른들도 그 안에서 어떤 기억이나 그런 그 어렸을 때의 생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도 해서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대들을 위한 좀 구석구석의 재미있는 장소,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공간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게 뭔가 놀이 공간, 놀이 풍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하나의 이야기만 그 안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참여 설계란 말이 조금 더 가까운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, 기존에 있던 놀이터의 시설이라는 것들이 어떤 만들어진 그 기성품을 갖다가 빈 공간에 채워 넣고 그거를 이제 울타리를 쳐주고 여기서 놀아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놀이 공간이라면,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 주어진 환경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놀이 공간이라는 거의 주인은 결국 아이들이 더 많이 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려면 그게 바로 참여 설계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, 그래서 이제 참여 설계 워크숍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어, 만들어서 던져준다는 그런 게 아니고, 이 아이들이 뭐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좀 넓게 생각을 하면 이 세대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놀기를 원하는지를 저희가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.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아이들도 마음을 조금 더 열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들도 새로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더 발전된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조율을 하는 거는, 그게 이제 어른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또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떤 워크숍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떠밀려서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오게 하려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막 체조도 하고 뭔가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가위로 잘라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, 그런 것들이 워크숍을 아이들과 하는 그런 소통과 조율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표현해 줄 때가 있어요.
그래서 건축가 분들이랑 얘기를 했더니 이런 시각이 없었었는데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겉을 보는 그런 관점이었었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 안을 보는 그런 시점이 생겼다라는 되게 놀라운 얘기를 직접 써서 스승의 날에 이렇게 써서 준 친구도 있었거든요.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뜨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옆에서 보면.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건축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게 뭐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그 아이들이 저희한테 뭐 디자인 아이디어 주고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서 놀이터 만들어 주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만든 공간에서 그 공간을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가는 거.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파트인 네, 것 같아요. 네. 이 트레이싱 페이퍼가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이 종이가 가진 특성이 아주 불투명하지도 않고 아주 투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서 함께 작업을 할 때 그 쏟아내는 또 고민의 양이 상당하거든요. 이게 사실은 지금은 두 장이지만 지난 어젯밤부터 생각을 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겹쳐졌지만 또 내일 되면 뭐 네 장이 되고 다섯 장이 되고 여러 겹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것을 놀이를 짓던 삶을 짓던 그게 한 번에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의 겹들이 계속 쌓여야지만 그리고 그거는 서로 간의 소통의 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겹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결국은 그 안에 놀이도 담고 이야기도 담고 삶도 담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